한국을 호구처럼 봉처럼 생각하고 있던 나라. 바로 베트남인들이죠. 한국을 싫어하고 베트남이 한국의 경제를 추월할 것이라며 한국을 무시하기 시작한 베트남인들이지만 정작 이들은 돈을 벌기 위해 한국으로 넘어와 불법 체류자의 신분으로라도 남아 어떻게든 한 푼이라도 한국에서 돈을 더 벌어가려고 악을 쓰고 있는데요. 말로는 한국이 별거 아니라며 무시하면서도 정작 한국에서 돈을 벌어가고 싶다는 욕망을 숨기고 있지 않습니다. 한국에 들어오기 위해 이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든 길을 쓰고 한국에 들어오려고 하고 있죠. 그들에게 한국의 돈은 그만큼 달콤한가 봅니다. 그런 베트남인들이 이제는 한국에 들어올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빨대를 꽂고 꿀을 빨려고 하던 베트남인들에게 대한민국의 법무부가 칼을 빼든 것인데요. 베트남인들에 대한 입국 규제는 평범한 베트남인들이 한국에 여행조차 오지 못할 정도의 강경한 조치여서 베트남 당국이 큰 당혹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의 이 같은 조치는 선량한 베트남인들마저 불체자로 간주하는 것이 아니냐는 하소연마저 하고 있지만 더 이상 대한민국은 베트남의 자비를 보이지 않겠다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베트남이 한국에 지금까지 저지른 잘못들이 부메랑이 되어 결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한국의 이 같은 조치에 많은 유럽 국가들마저 호응을 하며 한국의 조치를 환영한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한국의 조치에 난리난 베트남의 상황과 유럽과 선진국들이 한국의 조치에 환호하는 이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Global News Korea. 이제는 베트남인들의 불법 체류의 싹이 완전히 잘려버리게 될 것 같습니다. 지난 4일 한국의 법무부가 베트남인의 한국 내 불법 체류자 문제에 대해 결국 칼을 빼들었습니다. 한국 법무부가 빼든 칼날은 그간 베트남 불체자들의 주요 입국 루트라고 할 수 있었던 무사증 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이들의 입국 절차를 강화해 나가겠다는 것인데요. 이 소식에 베트남인들은 그야말로 난리가 나버렸습니다. 이들이 불법적으로 한국에 들어올 길이 막혔기 때문인데요. 한국의 조치 이후 실제로 베트남인들의 입국이 막히면서 한국으로 들어오려던 베트남인들의 항공편이 대규모로 취소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한국의 이 같은 이유는 베트남인들이 관광 비자를 악용해 한국의 불법 체류자로 남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한국에 보이던 많은 베트남인들 중 한국의 능력이 돼서 정식으로 자격을 받고 오는 베트남인들보다 관광 입국을 통해 잠적한 후 불체자의 신분으로 한국 사회에 들어온 경우가 훨씬 많기 때문이죠. 이번 결정으로 베트남인들이 한국에 입국할 가능성이 거의 사라져버리자 현재 베트남 당국을 향한 불만과 분노가 커지고 있는데요. 베트남 정부가 일처리를 똑바로 하지 않아서 한국으로 입국이 거부되고 있는 것이라는 국민들의 분노에 당국도 눈치를 보느라 진땀을 흘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베트남 당국은 한국 정부의 조치에 대해서 순수한 목적의 베트남 관광객들마저 예비 불법 체류자로 간주한다는 의미와 같다며 무사증 입국 제도를 빠르게 부활시키지 않으면 베트남 역시 한국인 관광객들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이라며 오히려 역으로 한국을 협박하는 선을 넘는 발언을 했는데요. 이에 대해 한국의 법무부는 이것은 특정 국가의 관광객들로 중단된 것이 아니다라고 밝히며 보다 강화된 절차에 따라 비자를 발급받은 관광객들은 이전과 동일하게 한국 관광을 즐길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입국 절차는 까다로워졌지만 한국이 정해준 규칙만 공정하게 지킨다면 입국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입장을 밝히기도 했죠. 하지만 문제는 베트남에서 일어났습니다. 베트남이 이번에 새로 만든 여권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인데요. 바로 여권의 신청자의 출생지에 대한 정보가 누락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권은 해외에 나가는 순간 그 자체가 신분증이 됩니다. 자신을 증명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정보를 요구하는 국가들의 의견을 반영해야겠지만 이번에 새롭게 나온 베트남의 여권에는 출생지의 정보가 빠져 있던 것이죠. 한국이 베트남의 무사증 입국을 폐지한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가 있던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이런 한국의 결정이 다른 나라들의 의사결정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이 같은 결정에 독일, 스페인, 체코, 핀란드까지 베트남에 대한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인데요. 이들 국가들은 비자 또는 거주허가 신청 처리를 위한 필수 요건인 신청자의 출생지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며 한국과 같이 베트남인들에 대한 입국에 제한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단기 관광 비자조차 받기가 힘들게 되는 것이죠. 문제는 이 네 국가는 바로 EU의 회원국이기 때문에 EU 내에서는 원래 무비자로 EU 회원 국가들 사이로 쉽게 이동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회원국들 중 한두 국가에서라도 입국에 문제가 생기면 다른 국가에 입국하는 것도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무려 26개국이나 되는 유럽 회원국들이 있는 유럽에 대한 입국길이 막히게 되는 것이죠. 베트남인들이 한국 다음으로 취업의 목적으로 향했던 유럽에도 발을 디딜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에 베트남인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지며 난리가 났는데요. 유럽도 그렇지만 한국에서도 베트남인들은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불법 취업을 하기 위해 입국을 해왔습니다. 한국에서 일하는 베트남인들이 많이 보이지만 이 중에서 정식적으로 취업비자를 받고 한국에 들어온 베트남인들은 극소수인데요. 취업비자는 워낙 심사가 까다롭기 때문에 일반적인 베트남인들이 취업비자를 받기는 하늘의 별 따기였고, 그렇기에 이들은 가장 쉬운 방법으로 무사증으로 입국 후 불법 취업 등을 통해 한국에서 돈을 벌어가는 방법을 택하고 있었습니다. 불법 체류자로 남아있으면 단속에 걸리기 전에는 오랫동안 한국에 남아있을 수 있으니 대다수의 불체자들은 이런 방식으로 한국에 체류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베트남인들이 이용하는 커뮤니티 내에서는 한국에 불법 체류를 하기 위한 많은 방법이 공유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요. 이들이 한국에 들어오기 위한 수단으로 환치기, 유학생용 재적증명 대행, 여권복제 등 온갖 불법적인 행위들을 공유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들은 한국의 유학생 신분으로 들어오기 위해 D4 비자나 D2 비자를 많이 이용하는데 각각 6개월에서 1년마다 은행 잔고에 대한 재정 증명이 되어야 비자 연장이 가능하죠. D4 어학 연수 비자의 경우는 보통 600만 원, D2 유학 비자는 1,200만 원이 통장에 들어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국에 체류할 수 있는 비자 기간이 연장이 가능한데요. 그러나 보통의 베트남인들이라면 당연히 이 정도나 되는 비용을 준비하기 어렵고, 이 때문에 브로커에게 여권과 외국인 증명서를 담보로 맡긴 후 은행 잔고의 재정 증명을 대리로 발급받아 비자를 연장시킨다고 합니다. 이것을 베트남인들은 CMTC라고 부르는데 베트남어로 소득증빙의 약자를 딴 은어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 같은 방법으로 한국으로 넘어온 베트남 유학생이 매년 크게 증가했으나 실제로 학업을 위해 진짜 유학을 오는 베트남인들은 매우 소수이고, 대부분은 한국에서 불법적인 일을 저지르거나 학업과는 관계없는 일을 하는 등 결국은 불법 체류자가 대다수입니다. 한국 정부는 베트남인들의 이런 실태를 인지하고 있었고, 이런 법을 우회한 범죄를 저지르는 베트남인들의 입국을 막기 위해 법무부는 최근 외국인 유학생 비자 제도를 엄격하게 개선하며 이들에 대한 입국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무사증 입국까지 막히면서 사실상 베트남인들이 한국으로 들어올 방법은 취업 비자를 받아서 들어올 방법밖에는 없게 되었는데요. 그러나 이 방법으로도 베트남인들은 한국에 들어오지 못할 것 같습니다. 코로나 대유행으로 인해 베트남 근로자들에 대한 입국을 대한민국이 거부하면서 많은 베트남 근로자들은 한국의 입국 제한이 풀리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대유행이 한풀 꺾이면서 한국이 다른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입국을 받아들이게 되면서 베트남 근로자들도 한국의 입국이 풀리길 기대했으나 유일하게 베트남만 입국 허가가 불어된 상태이죠. 베트남 언론은 이 같은 한국의 대처에 굉장히 불편해하는 기색을 보이며 차별 정책이라 비난하기도 했는데요. 한 베트남 근로자는 많은 베트남인들의 생계가 달려있다며 한국 국민들이 하기 힘들어하는 일들을 베트남 근로자들이 대신해주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온다면 한국의 근로자들을 파견해주지 않을 것이라는 으름장을 놓기도 했습니다. 사실 한국도 외국인 노동자들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농촌이나 공장 등 한국인들이 많이 빠지게 되면서 특정 직종에서는 외국인들이 그 자리를 메꿀 수밖에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외국인 근로자들이 베트남인이어야 한다는 법은 없죠. 한국의 입장에서는 베트남인들을 제외하더라도 대신할 외국인 근로자들은 넘쳐나서 걱정일 정도입니다. 오히려 많은 나라에서 한국에 오지 못해 난리일 정도인데 베트남은 무슨 근거 없는 자신감에 으름장을 놓는지 모르겠습니다. 무엇보다 한국에서 베트남인들이 치안을 어지럽히는 게 오히려 골칫거리죠. 노래방에서 불법으로 약물을 투여한다던가 베트남 범죄 조직들이 불법적인 일탈 행위를 저지르는 등 베트남인들이 한국 사회에 저지르는 해악도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보다 베트남인들을 더 많이 받아들인 일본의 경우 베트남인들의 범죄가 큰 사회 문제로까지 발전했는데요. 일본에서는 이미 베트남인들의 범죄율이 중국인들을 제치고 외국인 범죄율 1위로 올라섰고 빈집털이부터 보이스피싱, 불법 유통 등 온갖 악랄한 행위는 다 저지르고 있어 일본에서는 이 문제로 인해 국가적으로 골머리를 썩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본의 경우를 반면교사 삼아 한국의 발전된 환경과 모습에서 꼴을 빨고 싶어 들어오는 베트남 불체자들을 계속 들였다가는 한국도 일본처럼 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지고 한국 사회의 안전을 위해서도 이들이 더 이상 이 땅에 마구잡이로 발을 들이지 못하도록 단호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